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국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홍혜진입니다. 보수의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홍혜진입니다. 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다 한 거예요, 인사? 더 해도 돼요. 더 해주세요? 네. 아니, 아까 말씀을 주시는데, 뉴델리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요. 그게 10년 더 하면 제가 한, 나이가 꽤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 뉴델리에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국회 방송에서 한 10년 넘게 국회 출입 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까 오늘 첫 재판도 있었고 40분 발언을 했다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또 홍 앵커가 한마디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뭐 윤석열 대통령 것만 합니까? 야, 그거만. 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 내란 혐의 관련해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번에 기억나시나요? 비공개죠? 네. 지하로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이 지기현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앞서서 지기현 판사는 또 여러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뭐 우리덜 무리법 연구회인데 뭐 우리덜 무리법 연구회, 연구회. 뭐 그런 얘기가 참 있었고 뭐 이 이름 때문에 그럼 혹시나 뭐 이랬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 편은 아닌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예, 예. 아니더라고요. 아니? 네, 처음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오. 그건 아니었고. 웬일로 또 이렇게 마음을 또 크게 쓰셨나? 마음을 크게 쓰.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때 네.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린 판사분입니다. 오, 자기 뭐 색깔도 있고 배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엄청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돌아버리죠. 난리 네, 났죠. 이거 특혜다. 왜? 아니 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공개가 됐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개가 안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엄청 공격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대선이 지금 6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를 화면에서 언론에서 비추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결코 플러스 요인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 출석해서 뭐라고 했냐, 몇 시간 사건으로 이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 그러니까 어이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번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증인만 한 500명 정도가 채택이 됐고, 그래서 이게 한 1심도 이번 올해에는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렇죠.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으로 자택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첫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40분 발언했다. 네. 그 동네 여기 서초동 동네 또 많은 분들이 저기 윤 어게인을 외치고 그렇죠. 그 동안에 두 분 고생 많으셨다. 이제 주민들도 뭐 그런 모습도 봤고, 이제 윤아라는 분이 멸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저 홍혜진 앵커 오신 걸 환영한대요. 고맙습니다. 네. 팬이 많네요.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팬이 되셨으면 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이제 그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제 워낙 정치 쪽에 오래 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자, 국민의힘 국힘의 이제 조기 대선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명단을 받았는데 피디한테 이게 네. 이분들 중에 지금 출마한 사람이 홍준표, 나경원, 윤상현도 했어요? 윤상현 의원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늘이랑 내일 후보 등록이 있잖아요. 네, 등록을 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철호, 유종복, 김문수, 안철수.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분들 중에서 만난 사람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 김문수 시장, 아니 장관이죠, 전 장관. 전 장관, 예. 전 장관, 그리고 한동훈 예. 다 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요? 지금 유정복 시장 인천시장이죠, 네, 이분이. 네. 빼고는 제가 국회 있을 때 다 한 번씩은 다 봤던 것 같아요. 그저 이철호 경북도지사도. 지금 보니까
불출마를 아, 선언했네요. 윤상현 의원 네. 대선 불출마 네. 선언했네요. 제 위치에서 해야 할 일 할 것 같다. 네, 제가 생각 잘했어요. 네. 내가 친한데. 아, 그러시구나. 네, 동생이에요. 오래된 동생인데 생각 잘했네요. 저는 대인배가 나와야 돼요. 그저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출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돼야 돼요? 네? 누가 돼야 돼요? 누가 앵커예요? 누가 야 이분 말이야 나한테 또 들이대네. 아니 윤상현 의원 네. 일단은 불출마 잘한 거 같지 않아요? 저는 뭐 해도 됐었고 안 해도 됐었고 이번에 제일 고생했죠. 네, 사실은. 고생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목적이 아니라 당 대표가 목적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아, 당 대표 일단 한 다음에 다음 차기를 노려라.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 나가는 게 향후 이제 당 대권이 아니라 이제 당 대표 도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불출마를 선언을 했네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사무실도 구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정무 이 라인들은 다 사표를 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건 다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근데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한덕수 대망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사실 주말에 50명, 6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지지 선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홍혜진 앵커 네. 좋아요. 생각 좋아요. 네. 자,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는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이 아마 이제 마지막 경선에 나올 수도 있다. 한덕수 그 총리. 네. 뭐 우리도 좀 듣긴 들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한덕수 총리.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는 바람에 한덕수 총리 이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말을 명확하게 안 하고 있단 말이죠. 한 총리가. 살짝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안 나가겠다. 나는 불출마다 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이러면 그 기자분들이 이게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러면 네. 대체적으로는 이건 나간다라고 해석을 하죠. 거의 나간다고 봐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 뜻만 드리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지를 한덕수 총리가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자꾸 이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지금 의원인가 이분들은 다 불출마 선언했어요. 정확하게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가 아니라 경선 불출마입니다. 경선에 안 나오겠다. 네. 그러니까 그럼 또 이거는 여지를 등록할 수도 있겠네. 잘하면. 후보 그건 아니고. 등록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경선은 참여하지 않겠다. 아이고. 빅텐트 열어놓고 그다음에 언제 뭐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야, 대선 출마 결심이 구축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 국민의힘 경선이 아니라 지금 무소속. 무소속 또는 제3지 된다. 네, 어디 갔어요? 아니 왜 날렸지? 네.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무소속 단독 또는 제3지대 세력 형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저희가 말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바로 또 띄워주시네요. 지금 뭐 생방이니까. 네. 근데 참 너무 지금 뭐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게 뭐 잠룡이다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질문하나요? 예. 네,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나 아닐까요?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네.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6월 3일 날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자유보수 우파 국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럼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승리하고 될 만한 후보를 내야지 그냥 누가 나가니까 나도 나간다. 그러니까 내 평생 정치를 했는데 나도 가문의 영광이다. 일단 되든 그냥 들이대? 들이대. 야야야 등록해. 네. 이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된대. 이거 나라 생각해야죠. 대한민국을 생각해야죠. 확실하게 이길 후보를 우리가 단결해서 뽑아야죠. 네. 황교안 정춘리는 출마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출마하는데, 오. 네, 그 얘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은 아니고, 그래요? 네. 또 무소속이? 거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또 제3지대? 그쪽은 아니고, 네,
야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시네. 그러면 만약에 홍혜지니까 네. 김구희가 출마를 하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기반 다지고 오시면 저희가 아니 그러면 뉴스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욕먹으니까 네. 차라리 나훈아 형님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분은 태수 지역 기반이 좀 있지 않아요? 경상도에서는 그러니까요. 나는 서울 사람이라 좀 그렇고 우리 김홍국님보다는 지역 기반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서울은 말이에요. 이게 참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 올라오셔서 네. 얼마 안 돼. 고향 사람들이 얼마 안 되고 또 외국으로 많이 가지고 이게 이게 무소속이 아니라 지금 배신자는 아웃해야 된다. 이게 좀 김동훈님이 한동훈님을 비판하시네요. 야 그냥 바로 읽어버렸네요. 저도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배신자는 아웃해야 된다. 네.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비너스님이 김홍국 돌아가셨다고 유튜브에 나오던데 가짜 뉴스였네요. 네 보시면. 이제 가짜 뉴스인데 이게 저 우리 집에서 난리 났는데 이거 좀 경찰 검찰에서 좀 이 수사 이게 뭐 사이버 수사 낸가 뭐 이분들이 좀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어떻게 된 보면 거예요? 네. 급사망 막 가족이 울고 막 동료 연예인 울고 나뿐만 아니라 멀쩡한 연예인들 다 죽여. 근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뉴스를 본 것 같긴 해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나 이거 저를 생각해서 올려준 모양인데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저 이제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멜콩 TV에서 계속 보실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김웅구의 들이대쇼 네. 멜콩 라이브. 자 오늘은 그 깜짝 초대석에 이제 뭐 정치 기자 한 10년 이상 하셨고 지금 뭐 방송 진행도 앵커도 활동하고 있는 홍혜진 우리 저 앵커인데. 오늘 잘하면은 멸콩 TV 뉴스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맛보기 방송입니다. 네. 무슨 방송이? 맛보기 방송. 맛보기. 참. 그 아름다운 여성분이 맛보기 방송이다. 야, 이거 거의 예능인이 하는 그런 멘트를.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네. 원래 그 어릴 때 뭐 어떤 꿈을 꾸고 자랐습니까? 저는 뭐 다양한 거 하고 싶긴 했는데 제일 많이는 좀 나이가 들어서는 아나운서. 네, 언론인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공부를 했군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네. 언론인이 되고 위해서. 네. 근데 아나운서는 시험을 보지 왜 안 봤어요? 다 보고 아나운서 생활도 했습니다. 했어요? 네. 공중파 종편은 아니고. 네. 케이블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케이블에서. 좀 했었고, 네. 기자 생활까지 뭐. 왜 그 큰 데서 했으면 더 크게 됐을 텐데 좀 꿈이 좀 그렇게 됐네. 좀 지금 보니까 잘하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잘못했네요. 땅치고 후회하라고 제가 지금. 임성태 저분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부정선거 많이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사전 투표에 옮기는 순간부터 이 부정선거래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시행령으로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게 대선이 너무 이제 짧은 기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 부분, 그러니까 사전 투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네. 미국도 그렇지만 사전 투표나 부정선거 이거는 반드시 이게 진짜고 맞으면은 이거 여야 합의해서 이거 저 국민을 위해서 그 한정 없이 이렇게 다 알리고 이랬으면 좋은데 네. 왜 그게 안 되는지. 자, 우리 국힘의 출마자 중에서 여성 후보가 나경원 전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출마를 했는데 이게 처음인가요? 대선 출마했죠. 네.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 대표는 좀 몇 번 네. 나오셨었죠. 근데 네. 계속 물을 드셔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가장 처음 두 번째로 만났나요? 나경원 의원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윤상현 의원도 고생 많이 했고 나경원 전 대표도 고생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이제 불출마를 했고 나경원 전 대표는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순위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된다, 누가 뭐 유력하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이 어떻게 되냐면 네. 1차 컷오프가 4명, 4명. 2차 컷오프가 2명. 그러니까 양자 대결 한 다음에 한 명을 최종적으로 꼽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선 1차적으로 이제 4명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다. 예, 경선 레이스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4월 10일 이제 후보자 등록 공고를 했고 16일 부적격자는 제외하고 1차 경선 진출자 그렇죠. 발표를 합니다. 요게 이제 이때 4명. 4명 이게 추려집니다. 그리고 네. 18일, 19일 후보자 토론회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4명이 이제 가려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20일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요때가 4명인가? 여기까지. 1차가 1차가 서류. 그다음에 2차가 이제 4명. 이거네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컨닝하는 겁니까? 본인이 그 알고 해야지 저렇게. 아니 저렇게 원래는 경선을 저렇게 표시를 안 하는데 네. 그 언론마다 표시를 다르게 하는 데들이 있어가지고 1차 그래요? 경선을 4명을 1차 경선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고 네. 1차를 서류를 포함시키면 이제 그게 1차로 보는 데가 있어요. 생방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좀 자기가 실수했더라도 빨리빨리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일 4인의 후보자가 이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27일, 28일 선거인단 투표를 하네요. 네, 저게 이제 50대 50. 그러니까 1차, 그러니까 저기서는 2차, 저는 자꾸 이제 1차라고 얘기하는데 2차 네. 때가 10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 50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민 여론조사 50%, 네. 선거인단 투표 50%. 그래가지고 24, 25일 1대1 주도권 토론회 총 4회. 야, 근데 그러면 저기서 이제 2명이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네. 4명에서. 그렇죠. 야.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양자 대결은. 아, 그래요? 네, 앞서서는 다 이제 4명. 아니 이게 좀 시간 걸려도 이게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저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로 단독 후보 내는 게 나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4명에서 단독이 되는 거냐, 2명에서 단독이 되느냐 이 차이가 생긴 건데 이렇게 되면 탄핵이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찬성파 반대파 이게 갈릴 수도 있다 이런 네네네. 얘기가 나오죠 여러.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일, 20일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17일 날이 이제 미디어 데이 후보자 리그 추첨 3개조로 추첨을 하네요. 그리고 14일, 15일은 이제 후보 등록.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읽으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그래, 네. 요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갔네. 죄송합니다. 이 생방에. 네. 요걸 좀 잡아주세요. 내가 또 저도 근데 다른 데로 가면. 카메라가 지금 중간에 있었고 제가 지금 안 그렇구나. 보여가지고. 앞에 세대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카메라 가려서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27, 28일에서 바로 29일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 네. 경선 진출자 발표 2인이 이제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30일 날 양자 토론을 하고 5월 1일, 2일 선거인단 투표 또 국민 여론조사 50% 50%. 그래가지고 5월 3일 날 네. 전당대회 최종 후보자가 결정이 되네요. 5월 3일에. 야, 네. 이게 무슨 뭐 사다리 타기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 이러야 되는데 이리로 갔다. 이게 왜 사람 보기 힘들게 저렇게 해놨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왔다 갔다 지금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글이 네.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홍진숙 씨, 애국자 여러분 더욱 더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네. 신하님은 혹시 여기 뉴델리에 계신 신하님이세요? 지금 보니까 예. 우파의 영원한 최고 형님 김은국님, 뉴델리 TV 홍혜진 앵커님 응원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후원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는 네임이 신하. 네. 대우님 감사의 꼬복. 네. 신하님이 지금 여기 후원 주신 분이 저희 뉴델리 TV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기저기 드는데요. 우파 쪽은 다 맞아요. 다니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익숙한 이 네이밍을 가지신 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분 몰래 SS 지조님. 맞네요. 네, 네. 지금 신하님은 맞다고 하시네요. 네. 오셔서. 대원 저분은 내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하철 노선도 똑같대. 1호선, 2호선, 3호선. 맞아요.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지하철 노선도 같네. 예.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서초동 중앙지법에 있었던 그 이제 재판에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내란 혐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 탄핵소추 사안에서는 이미 내란이 빠졌지만 그거를 또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었고, 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자꾸 그려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 봄부터 뭐 내란을 뭐 그렸다, 뭐 이런 게 이제 코미디 같은 얘기다. 그리고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 때 계엄을 엄두를 뒀냐 안 뒀냐 뭐 이런 걸 갖고 따지는데, 이제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상 대통령한테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거를 마치 범죄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하는 건 아주 진짜,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 자체를 거의 부정하는 듯한 이런 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무리한 기소의 재판을 받는 피의자로 불러서 이렇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어떤 고유한 특성인 그 헌법상 보장된 계엄령 자체를 이렇게 마치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범죄처럼 몰아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법을 빙자한 사실상의 이제 체제에 대한 기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제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을 구속해서 이제 모욕을 줘서 이제 선거판에 악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상적인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거를 또 한 번 증명하는 상황입니다. 예. 아, 여기 이 상태로 6시간도 진행 가능하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 원래 말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끊임없이 이제 말이 나오는 스타일이라서요. 지금 이 윤 대통령에 관한 재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법질서 치명타. 예. 그러니까 이제 주된 요점이 우리나라 사법제도 자체가 너무나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재판 절차와 판결을 통해서 완전히 법치주의 자체가 거의 붕괴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시각이고, 이번에 탄핵 자체도 그렇게 예측도 안 되고, 예, 예측이 안 되는데 민주당의 욕망이 거의 그대로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그대로 투영이 됐잖아요. 그죠? 좌파한테는 이 나라 법치가 정말 우스운 상황이고, 우파는 아무리 법치주의를 부르짖어도 사실상 거의 이제 마녀 사냥에 가까운 인치주의에 가까운 어떤 재판 결과 나오다 보니까,
재판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면요, 결과적으로 법치주의가 망함으로써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이르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따를 것이라는 이제 우파, 공화당 성향의 우파 평론가들의 평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이게 그 베네수엘라가 망한 것도 결국은 사법제도가 완전히 이 법치주의가 망하고 이제 거의 인치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진 상황에서 자본과 인재가 다 탈출하면서 멀쩡하던 그 자원부국 베네수엘라가 완전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어떤 과정 비슷한 사법제도의 붕괴 과정을 지금 현재 지금 겪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면요, 결국은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대통령조차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 안 하고 그냥 마녀 사장을 그냥 거의 이렇게 정말 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탄핵 인용이 되자마자 지금 그 김만배도 무죄가 나오고, 지금 윤 대통령도 이렇게 그 계엄이라는 것도 3시간, 그것도 다른 계엄에서는 뭐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거의 200~300명 정도의, 그것도 비전투 요원, 총알도 장전 안 하고 그냥 빈 총만 들고 간 이 군인을 명분으로,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뭐 국민을 탄압했다, 뭐 이런 뭐 허무맹랑한 그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사법적으로 가혹하게 죄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급속하게 법치주의는 무너졌고 이제 좌파 독재 국가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말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번 그 윤 대통령에 관한 재판도 역시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재판 진행에 관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래도 그 말하자면 명예를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윤 대통령이 등판해서 막 사진 찍고 막 굉장히 모욕을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 그거는 좀 지켜준 것 같다. 지금 뭐 파란 옷 입고 있는 거 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 이 뉴스랑은 상관없지만 그 제가 진행하는 그 선관위 집회 있잖아요. 그걸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제가 집회 주최자도 아니긴 한데 어찌어찌하다 중간에 제가 이제 기획을 맡게 돼서 제가 컨셉으로 지금 탄핵 과정이 총 한 4달가량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어떤 그 핵심인, 부정선거 핵심인 선관위, 이 앞에서 이 부정선거를 혁파하고 공정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어떤 시위로서 집회를 거기다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획하는 그 집회의 핵심이 뭐냐면요. 연사가 누가 올라오든 그 연사를 이제 집회 참여자의 공정한 선거로 대통령을 뽑자. 물론 뭐 그게 진짜 실제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그날 연사를 잘한 사람을 투표로 뽑자라는 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력기관 대부분이 전부 다 좌파에 장악되어 있고, 삼권이 지금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랑 입법부가 완전히 좌파에 장악되어 있고, 그나마 일부 남아있던 행정부 권력 중에 그나마 헌법상 대통령이 이제 고유 권한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이제 계엄령조차도 이제 입법부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그냥 발동되고, 바로 그렇게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하고 이제 구속 뭐 당하고 그렇게 자기 방어권도 보장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지기현 판사가 지금 여기 윤 대통령 이제 내란 혐의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그래서 그 풀어줬잖아요. 구속 취소를 해가지고 풀어줬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지금 진행됐다고 하는 국민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회에서 고스란히 뭐 보여주고자 이제 제가 고의적으로 파란 옷을 입고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하수인처럼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헌재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제 좌파의 줄을 선 모양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파란색 옷을 입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과천 선관위 오신다고 오십시오. 제가 진행을 하고요. 내일은 뭐 아직은 그렇게 연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글로 공지를 하겠지만 집회의 주제나 어떤 뭐 그런 거를 제가 공지를 하고요. 이제 연사로 혹시나 준비해 오실 분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옷이 이쁘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내란이라는 논리를 어거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사범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지금 이 문제이고요. 윤 대통령이 내란 사범이 되어야지 이제 이재명이가 안정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기획수사, 정치적인 어떤 그 뭐랄까,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모욕을 함으로써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대통령을 거의 거저주기로,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결로 탄핵은 됐지만 이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지금 이제 내란 사범으로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정치적인 저관여층 있잖아요. 중도층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저관여층이 그런 그 언론과 사법부의 이제 협잡에 의해 윤 대통령이 이제 내란 사범으로 프레이밍화 되어 버리면 그분들은 이제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월 3일 이제 보궐 대선이 있는데 그 전까지 아주 가혹하게 굉장히 타이트한 재판 진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사범 프레임을 계속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공소장에서 이제 내란 사범으로 그렇게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프레임들이 굉장히 좀 무리한 프레임이에요. 그 대통령이 뭐 그렇게 그 뭘 어떤 뭐 지시를 했다. 그리고 그 뭐 어떤 특정한 이 내란으로 할 만한 그 어거지로라도 프레임을 걸 만한 사항이 거의 없는데도 그냥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재판을 이제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 측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으로 이렇게 엮어 들어가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와중에 윤 대통령이 이제 이 그 계엄령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다. 라고 이제 아주 당당하게 주장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의 월담은 사진을 찍기 위한 쇼다. 라고 합니다.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모인 민주당 의원들,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이 이제 터질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그 소문이 되게 자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은 삭제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윤 대통령이 충암고 출신이잖아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충암고 그 홈페이지에 충암고 그 유튜브 계정에 특정 그 영상 댓글란에 이미 계엄령 수개월 전에 이미 계엄령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식의 댓글이 막 달리기도 하고 거기에 대댓글도 달리고,
그러니까 이미 좌파 진영 내에서는요, 이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터뜨릴 거라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이고, 계엄의 목적이 단지 이제 부정선거의 온상이 선관위를 이제 목적으로 한다는 것만 몰랐지, 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계엄령이 이제 보통 새벽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군대를 이미 다 뭐 수도방위 상황과 같이 계엄에 특화된 군사 조직까지 끌고 와서 몇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새벽에 진행되는 게 보통은 계엄인데, 예, 저녁에 있잖아요. 저녁에 해서 새벽 3시인가에 해제됐나? 저녁 10시인가에 계엄이 이제 포고령이 떨어지고 나서, 예, 그죠? 그 공무원들 야근하는 사람들 퇴근하기도 전인 시간에 계엄령을 포고령을 던져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제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한동훈을 비롯한 이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그 한 20명 가량의 국힘당 의원까지 합세해가지고 3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가 그냥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마치 긴박하게 이제 이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해서 뭐 우원식을 비롯한 민주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이제 담을 막 넘어간다고 한다거나 이런 정말 쇼맨십이죠. 이 좌파의 정치에 정말 아주 뭐랄까 이제 전형적인 특징. 쇼를 그렇게 막 하는데, 무원식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이제 계엄이라는 어떤 상황을 아주 뭐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계엄을 해제 요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말 우파의 배신자가 그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처음 들고 나와서 정치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내란 사범으로 그렇게 좌파가 프레임하는데 단초를 제공을 했고, 그 홍장원의 말 몇 마디에 낚여가지고 그렇게 배신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배신하기로 마음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 프레임을 걸어서 이제 기획 탄핵시키고 지금 형사 재판으로 이제 조기 대선의 좌파의 승리를 위해서 사법부가 또 한 번, 검찰과 사법부가 또 한 번 이렇게 내란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모였다는 거는 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이제 뭐 완전 야밤 새벽도 아니고 저녁이라 하더라도요. 국회의원들이 다들 개인 사생활도 있고 어디 출장이다 뭐다 어디 그 국회 바깥에 멀리 나가 있던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계엄 해제를 위한 정족수가 그렇게 3시간 만에 완성이 됐는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러니까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보안 유지가 안 돼서 대통령의 행동이 그렇게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바로 반격이 들어올 정도로 이 나라 안보가 이미 다 뚫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내란 사범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좌파 진영 내에서는 이 우파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윤 대통령을 그렇게 허수아비 때리듯이 때려야지 이제 조기 대선을 아주 편하게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윤 대통령을 다 배신해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지금 대선판에 지금 국힘당 의원이 20명인가요? 제가 19명인지 20명인지 대통령 해먹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사실 단일 후보로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요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이제 국힘당 정치인들까지 다 배신으로 거기에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관한 어떤 환멸, 신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선풍적으로 이 우파 진영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완전히 굳히기 대세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치인 그 국힘당 정치인도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대선 주자로 뭐 출마 선언도 하고 뭐 캠프에 사람들 불러 모으고 굉장히 그 유튜버들도 뭐 데리고 와갖고 자기들 새과시하는데 어떻게 좀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따라가는 유튜버도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거든요. 국힘당 경선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 전에 한 20%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탄핵 과정에서 50%가 치솟아 버렸죠. 50% 가까이. 그래서 실제 제대로 된 어떤 중립적인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나왔을지가 궁금할 정도로 지금 뭐 여론이 대부분 다 조작이 되거나 아니면은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어쨌든 선관위 산하기관이고 QR코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전선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 대부분의 정치적인 성향은 이미 다 선관위에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애당초 신빙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명태균이 같이 무슨 뭐 여론조사 업자들이 각 뭐 정치인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그 여론을 사실상만 마사지, 소위 말해 마사지 하고 다닌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국힘당에서도 대선 주자급들이 이제 명태균 때문에 눈치 보고 불출마 선언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데 선관위 산하 그 여심위에서 소스를 받아다가 진행되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대부분 다 좌성향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언론사들도 대부분 다 좌파 언론사들이고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지지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걸 감안하더라도 그런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지지율이 51% 2%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실질 지지율은 60% 중반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언론에서는 끝끝내 50%까지만 이제 발표되고 그 이상은 이제 발표 안 하거든요. 대선 구명 넘어갔으니까 윤 대통령의 정말 이 정점에 이르는 지지율은 이제 고스란히 국힘당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지만 이제 국힘당 지지율이랑 윤 대통령 지지율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국힘당에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나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막 황당한 방법으로 뭐 경선을 치르겠다, 뭐 예능을 도입하겠다, 막 정말 무슨 뭐 코미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까지 지금 막 견제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뭐 김문수 장관이죠, 노동부 장관이 이제 그 한때 저는 그 지지율이 뭐 한 45%쯤 그 여권에서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한 45% 나온 거 그거만 싹 보고 나와도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나왔는지 바로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다가 이제 몇 번의 방송 출연과 몇 번의 말실수 때문에 한 방에 이제 거품이 꺼지고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이 이제 사실상 이제 버림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도 이제 버림패가 되었고 우파 진영 내에서 이제 그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김문수 장관이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본인의 지지율로 바로 넘어올 거라고 착각하고 이제 말실수를 좀 했는데 일단 나는 말실수 이전에 대선에 나오기 전에 나오려고 이제 언플을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전태일 열사 뭐 추모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정체성을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드러냈고 좌파에서 전향한 인물은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한번 확인시켜 준 게 그게 내가 볼 때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 감각 없다고 생각하는 게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같은 사람을 보세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2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키워줬던 이제 막내 동생 같은 후배가 이제 법무부 장관 이후에 행보가 윤 대통령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그렇게 배반하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도 이제 권력에 취해서 바로 배신하고 배반을 해버리는데 김문수 장관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도 발탁하고 야인 생활하던 김문수를 장관으로 시켜주고 정치인으로 다시 한번 화려하게 올라설 발판을 줬는데 뭐 계엄을 알았다면 들어누워서 막았을 것이다. 뭐 전태일 여사 찾아가고 일단 여러 가지 말실수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키워주고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하고 발판을 마련해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평가를 해버리고 그런 식의 가벼운 어떤 처신과 그다음에 뭐 좌파에서 전향했다라고 했지만 이게 과연 전향한 거냐? 그죠? 어디 뭐 박정희 기념관, 이승만 뭐 기념관 이런 게 아니고 처음 찾아간 데가 전태일 열사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노동운동관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고, 과거 소련이 망했을 때 많은 좌파들이 이제 우파로 전향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자평을 하지만, 근데 이제 소련이 망한 대안을 중국에서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전향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뉴라이트든 뭐든 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시장 뭐 친화적인 정책을 일부 좀 한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아예 바뀐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스탠스 아주 굉장히 확실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지닌 사람들이 이제 소위 보수 진영에 많이 넘어와서 이제 전향자들을 좀 우대해주는 우파 진영의 특성에 따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출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문수였고, 김문수 장관이 정말 보수 우파의 가치관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런 행보를 보이면 안 됐는데 아마도 정치 감각의 부재 때문에 이제 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살리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뭐 대선 후보로 뭐 한 1, 2주일 정도 회자되다가 지금 거품이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 좌파 진영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띄웠다가 김 빨게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한덕수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그런 식으로 띄웠다가 또 한번 이렇게 김 빼기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온다면 가장 마지막 시간에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이라는 게 결국은 세력이 없는 정치 신인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제일 비근한 예로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이제 탄핵파들의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장기 말처럼 이제 부름을 이제 한국에 받았다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2주 만에 그냥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이 없고 이제 지지 기반이 그렇게 확고부동하지 않은 좀 명망만 있는 사람이 이제 정치판에 들어오면 단기간에 이렇게 이 먹잇감이 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이라는 게 지금 당장 인기가 있다고 바로 그게 찐 지지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까지 포함해서 어찌됐든 우파 쪽에 빅텐트 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한덕수 총리를 조기 등판시켜서 한 방에 이제 거품 빼고 폐기 처분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지금 변수를 줄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섰달기님 아이고 2만 원 후원 슈퍼챗 후원 감사합니다.
예.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오세훈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지금 대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말실수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물론 젊은이만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맹렬한 그 지지 이제 결집 현상이 있잖아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무시해 버렸다가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 어게인이라는 그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가요.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그래도 그 보궐 대선에서 그래도 승리를 기대할 만한 유일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렇게 이제 별거 아닌 거로 그냥 치부하고 갈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김문수 장관이 그렇죠. 계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제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정말 썩었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삼권 분립이 완전 얼마나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데 이제 계엄이라는 단어만 보고 그렇게 조건반사식으로 계엄을 뭐 알았다면 뭐 들어 누워서 막을 거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세에 대해서 둔감한지를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빨리 손절을 하는 분위기를 잡은 거예요. 뭐 대형 채널 몇 채널에서 막 또 밀어줬나 모양인데 그렇게 해봐야 일주일도 안 가고 거품 빠지잖아요. 그래서 국힘당 우파 정치인들이 이 윤 어게인이라는 어떤 그 현상을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결집을 한 거지 국힘당이 결집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민주당은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변수가 될 만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소환시키고 띄웠다가 여론으로 죽이고 말실수 유도했다가 그잖아요. 급하게 정치판으로 불러들이면 여기저기서 뭐 언론이라고 하는 하이네트들이 물려 들어갔고 마이크 들이대면서 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거기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꿈꿨는지 아니면 급하게 갑자기 마음이 생겨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꿈꾼다면요. 최소한 지금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인지에 관한 인지를 좀 하고 거기에 이제 적절한 어떤 본인 포지션을 잡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치인들이 이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둔감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 레거시 미디어들 있잖아요. 완전히 친중 또는 친사회주의 언론 노조가 장악한 그 사실상의 레거시 미디어 자체가 거대한 그 가짜 뉴스 프레임 공장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맹신하고 그거에 따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실제 민심을 완전히 버려놓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이나 오세훈이나 아니면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론을 파악하는 주된 소스가 조중동 또는 뭐 KBS, MBC 등의 주류 미디어라면 아마도 이 진짜 실제 민심을 파악하는 그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제가 감히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차고적인 오답, 시대착오적인 오답을 얘기를 해버리는데 대선 주자급이면 주변에 이제 그 여론을 알려줄 보좌관들도 있을 거고 있을 텐데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하지 않고 그 윤 대통령이 그래도 결집시켜는 우리 그 보수 우파의 그 결집을 역행하는 어떤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한덕수 대행이 대선판 기웃거려, 참 이 기웃거려라는 워딩이라는 게 아주 예,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을 완전히 권력이나 뒤쫓는 아주 무슨 뭐 권력 소인배, 이런 프레임으로 모욕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한덕수 총리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도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모욕을 하는 건데, 이거에 발끈해서 한덕수 총리가 막 갑자기 이제 뭐 이상한 얘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그 자리가 부재한 거를 그래도 굉장히 유능한 관료 출신 총리이기 때문에 그 아주 상황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위급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한테도 무슨 대통령 출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질 정도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재명 같이 반미 친중 친북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를 죄송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의중을 떠보는 모양새로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고 이재명을 막을 사람 어떤 딱히 뭐 마땅한 사람이 진짜 없다라고 하면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한테도 그 대망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저런 어떤 판단을 내리는 시점은 느리면 느릴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그 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정치 시작하고 2주 만에 그냥 얻어맞고 그냥 사라졌거든요, 언론에. 지금 딱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지금 관료 출신 대통령, 늦으면 늦을수록 좋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일찍 시작 안 했고, 검찰총장 옷 벗고 나서 뜸들이다가 그 막판에 이제 이제 당에 입당해갖고, 정치 경력의 처음이 대통령이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힘당 의원이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데, 정말 뭐 아주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이 이제 주로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이 현실 정치에 직접 몸담지 않은 관료 출신은 정치판에 빨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상만 있고 그냥 망한 겁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전략적인 모호함을 국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유지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저는 그게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런 한덕수 대행이 김문수 장관이 떴다가 거품이 확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 타자로 한덕수 총리에 관해서 지금 여러 말들이 막 많은데, 민주당은 뭐 고발을 한다 어쩐다 이러고 막 그러고 난리치고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한동훈을 제쳤다라면서 지금 자꾸 한덕수 총리에 관해서 바람을 넣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이거 여기에 낚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의 주자가 정말 고만고만한 인물끼리 막 아웅다웅하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댈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 정말 진짜 없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마지막으로 관심이 갈 사람이 한덕수 총리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마땅한 그 우파 진영의 대권 주자가 다 이제 씨가 마르다 보니까 외부에서 영입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찰총장 끝내고 좀 있다가 들어오신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대안부재론 때문에 대망론의 주인공이 된 거거든요. 지금 아주 뭐 그냥 국힘당 쪽에 그 대권 주자들 있죠. 대권 경선 후보들이 막 견제고 난리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지금 막 똥줄이 탔나 보네요. 한덕수가 자기를 지지율 면에서 제치는 걸 보고 지금 막 눈이 뒤집혔나 봅니다. 견제구를 막 날리고 있는데, 한덕수가
뭐 뜨니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이 지금 추락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순리 아닌가. 예. 한덕수가 뭐 어디 석촌호수인가 어딘가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비도 아니고 뭐 눈보라도 아니고 바람 분다고 행사를 취소하고 안 나오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동훈이가 무슨 뭐 어디 행사에 바람이 불어서 못 간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바람 불어서 행사를 취소하는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오늘 눈 다 맞아가면서 우산 한 번 안 쓰고 그냥 비 맞아가면서 행사 진행했습니다. 예. 그 뭔데?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그냥 바람 좀 분 거 가지고 행사를 취소하고 안 나왔다는 얘기가 도대체, 예, 뭐 이런 수준의 인물이 무슨 대선을 기웃거리고 한덕수 총리한테 예, 무슨 뭐 경쟁 의식, 라이벌 의식이 있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예, 나는 이런 그 인물들이 예, 그렇게 개나 소나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된 빈자리를 본인이 채우겠다고 용꿈을 꾸는 게 참 내가 볼 때는 가소롭다. 특히 한동훈 같이 예, 뭐 왜 그렇게 이제 바람 부는 것 정도 수준 가지고 예, 집회인지 뭐 행사인지 취소할 정도면 예, 그러면 뭐 예, 비가 올 정도면 아예 그냥 뭐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안 나오겠죠. 예, 뭐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 아 뚜껑 날라갈까 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뚜껑 때문에 뚜껑 때문에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